우리가 네트워크 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게임에서는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있는데요. 이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네트워크 접속을 하면 클라이언트인 경우에 저절로 생깁니다. 이쪽에 있는 디폴트 플레이어 프리팹에 설정을 한 플레이어가 생기게 되고, 이 플레이어는 네트워크상에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오브젝트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이제 쉽게 올 수 있는데요. 이 다음에 우리가 이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새로운 네트워크 오브젝트를 만들게 되면 이 네트워크 오브젝트는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 교류가 되고 동기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서버를 기준으로 해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정보가 가고, 필요한 경우 클라이언트는 서버 쪽으로 정보를 갱신해 달라고 요청 같은 걸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중요하게 쓰이는 개념이 RPC라고 하는 Remote Procedure Call입니다. RPC가 이제 필요한데, RPC를 우리 지난번에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잖아요. 여기는 플레이어가 이 볼을 만드는 코드를 작성을 해 봤습니다. 만드는 과정은 우리가 게임에서, 스탠드얼론 게임에서 게임 오브젝트 만드는 거하고 비슷하긴 한데, 프리팹을 가지고 그냥 실행된 게임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는 쉬운데, 인스텐시에이션으로 하는 거는 쉬운데, 이 네트워크에 있는 오브젝트를 만들려면 과정을 많이 거쳐야 됩니다. 일단 가장 큰 틀은 RPC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실행하는 게 아니고 실행해 달라고 서버 쪽에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서버가 클라이언트 쪽으로 실행하라고 요청을 하거나, 뭐 둘 다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서버 쪽에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 서버 쪽에서 실행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스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정을 다 거쳐서 스폰을 해야 되는데, 스폰을 하려면 얘는 서버 쪽에서만 해야 됩니다. 네코드의 규칙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프리팹에 있는 파일을 읽어야 됩니다. Resources 폴더에 있는 파일을 읽어서 그 파일을 가지고 프리팹을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실행된 결과인 게임 오브젝트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스폰으로 실행을 합니다. 프리팹에 있는 네트워크 오브젝트가 있잖아요. 네트워크 오브젝트는 우리 구조에서 여기서 네트워크 오브젝트가 이제 add 컴포넌트 설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오브젝트가 있으니까 이 네트워크 오브젝트를 찾아서 스폰을 한 겁니다. 알깎기를 한 거죠. 개구리 알을 까서 여러 프리팹으로 여러 알들을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만든 알은 분릿이죠. 스피어인 분릿을 이제 만들어서 표현을 이제 했는데, 자, 이걸 하려면 RPC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살짝 한번 보면, 자, 예전에 네코드에서 RPC는 서버 RPC하고 클라이언트 RPC 그 두 가지 구별을 했습니다. 서버 RPC는 서버에서 실행되는 RPC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버 RPC를 호출하는 주체는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클라이언트가 누구한테? 서버한테 실행해 달라고 호출을 했습니다. 근데 내 프로그램, 내 PC에서 그냥 코드를 그냥 실행한 게 아니고 서버 쪽에 실행해 달라고 코드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그냥 내 쪽에서 함수 호출하는 게 아니고 원격으로 함수 호출한다고 해서 Remote Procedure Call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서버 RPC는 클라이언트에서만 호출을 해야 됩니다. 호출해야 되고, 오너인 경우, 오너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 클라이언트가 네트워크 오브젝트를 생성해 가지고 실행을 하면 이 네트워크 오브젝트의 오너는 내 클라이언트입니다. 근데 네트워크 오브젝트는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상에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상에 있는 이 네트워크 오브젝트는 다른 클라이언트가 실행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걸 방지하려면
자, 이 네트워크 오브젝트를 생성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이 네트워크 오브젝트를 생성을 한 그 클라이언트만 서버 RPC를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너만 서버 RPC 실행이 가능한 거니까 그 구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코드도 잘 볼까요? 우리 코드도 보면 서버 쪽에서 RPC를 호출한 거라서 반드시 오너만 호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make valid RPC라는 게 오너가 호출을 한 겁니까? 보면 오너가 호출을 했죠. 업데이트해 보면 오너가 아닌 경우는 반환했으니까 밑에 실행되는 코드는 오너만 실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없이 실행이 RPC 조건에 맞게 실행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서버에 실행하는 RPC는 오너만 실행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잘 만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C# 속성에서는 예전에 서버 RPC 할 때는 서버 RPC라고 attribute을 실행해야 됐습니다. C샵에 있는 속성이라는 거는 C++에서는 샵으로 시작하는 샵 include, 샵 define 이런 겁니다. 샵 프레그마 이런 게 컴파일러 지시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능을 C샵에서는 attribute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attribute은 함수 혹은 메서드 정의를 할 때 그 위에다가 배열기호인 이 대괄호로 하고 안에 내가 쓰고 싶은 말을 쓰는 겁니다. 컴파일러한테 지시하는 건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코멘트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스 코드에 대한 메타데이터, 간단하게 말하면 컴파일러한테 알려주거나 아니면 내가 코멘트 처리를 하는 그 데이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의 메타데이터, 그래서 코멘트 역할을 하거나 컴파일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컴파일러에게 자 코드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라 라고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버 RPC를 만들 때는 메소드 정의할 때 서버 RPC라고 표시를 해서 얘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실행을 요청을 하는 메소드다 라는 걸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버 RPC가 있으면 클라이언트 RPC도 있었겠죠. 클라이언트 RPC는 당연히 클라이언트에서 실행을 하는 코드니까 서버에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처럼 이 서버가 있으면 클라이언트 1, 클라이언트 2에다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 RPC는 서버가 각 클라이언트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도 이제 오너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서 코드 실행을 할 때 네트워크 오브젝트의 오너인지 여부를 판별해 가지고 코드를 잘 실행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뭐 일반적인 코드라고 하면 네트워크 기능을 쓰지 않는 일반적인 코드라고 하면 내가 굳이 오너인지 판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다시 정리하자면 계속 강조하지만 오너 여부를 판별한다는 것은 네트워크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네트워크에서 갱신이 필요한 네트워크 오브젝트인 경우에는 이게 특정 조건에 따라서는 각 오너만 실행을 해야 되는 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너인지 여부를 판별해 가지고 우리 코드에서도 is owner인지 확인하는 프로퍼티를 갖고 와서 코드를 계속 실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RPC인 경우는 C# attribute에다가 클라이언트 RPC라고 표시를 해 줬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내 코드가 유니티를 지배하는 네트워크 기능이 되면서 서버 RPC, 클라이언트 RPC를 다 없애고 이제는 이게 옛날 게 됐으니까 쓰면 안 됩니다. 쓰면 안 되고 유니버설 RPC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RPC를 그냥 하나로 통일해서 유니버설을 하나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하나로 통일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 RPC하고 클라이언트 RPC를 구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유니버설 RPC로 사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유니버설 RPC는 C# attribute에다가 RPC라고만 쓰면 됩니다. RPC라고 쓰고 그 안에 매개 변수를 넣을 수 있는데 send to server, send to everyone, send to owner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RPC를 이용해 가지고
특정 서버나 클라이언트에 이 코드를 실행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자, 누구한테 요청할 건지를 세부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도록 더 기능이 확장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서버 요청을 하거나 클라이언트 요청하거나 두 가지밖에 없었다고 하면, 이제는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PC에 send to server라고 하는 거는 서버 쪽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네트워크 오브젝트를 스폰하는 거는 서버에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서버 쪽에 요청을 하기 위해서 send to server라고 했습니다. 근데 send to 다른 노드도 있나요? 궁금하면 마법 키인 F12 눌러보면 됩니다. 그러면 오너도 있고 not 오너도 있고 서버도 있고 not 서버도 있고 미도 있고요, everyone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요 중에서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거는 서버, 오너, everyone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세 가지만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버에서 실행할 필요가 있는 거, 스폰이나 디스폰처럼 서버에서 실행할 필요가 있는 메소드인 경우를 RPC로 이제 사용을 하려면 send to server라고 하면 됩니다. 아니면 모든 클라이언트가 다 써야 된다고 하면 send to everyone입니다. send to everyone 하면 호스트도 클라이언트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호스트인 클라이언트까지 다 이 RPC가 전달이 돼서 그 위치에서 원격으로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아니면 내가 아까 클라이언트 RPC에서는, 자, 클라이언트 RPC를 했을 경우에 이게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에서 실행은 되는데 오너인 경우만 실행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 부분으로 복잡하게 조건문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쓰지 않도록 내가 이 RPC를 할 때 오너인 경우만 동작할 수 있도록 오너에게만 RPC를 전달할 수 있는 기능도 유니버설 RPC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개념을 이제 잡은 다음에 우리가 이 분릿을 한번 쏘아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그러니까 스탠드얼론 게임 오브젝트는 게임 오브젝트 안에 우리가 rigid body 컴포넌트가 있으니까 그 rigid body에 접근해 가지고 이 rigid body를 그냥 쏘면 되거든요. 쉽잖아요. 쉬운데 네트워크에서 쏠 때는 좀 다릅니다. 네트워크에서 쏠 때는 클라이언트에서 쏘아줘야 됩니다. 서버에서 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내가 서버 RPC로 서버에서 실행하는 스폰으로 분릿을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으면 된 게 아니고, 얘는 자, 이 클라이언트에서 써야 되니까 예전 방식으로 하면 클라이언트 RPC를 걸어줘야 됩니다. 걸어주는데 이 클라이언트 RPC 중에서도 이 분릿을 만든 이 분릿이라는 네트워크 오브젝트잖아요. 이 네트워크 오브젝트의 주인인, 소유자인 그 클라이언트가 rigid body로 add false로 쏘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RPC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좀 다른 거예요. 자, 분릿 만드는 거는 서버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자, send to 서버로 RPC를 만들어서 호출을 해주면 이제 저절로 우리 컴파일러 지시자인 attribute에다가 RPC를 하는데 서버 쪽에서 보내는 코드로 생성하라고 했으니까 된 거잖아요. 자, 근데 이걸 add false를 하려면 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건 네트워크 오브젝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가속을 주려면 서버에서 하지 않고 이제는 클라이언트에서 하는 방향으로 코딩을 해야 됩니다. 자, 이야기가 길었는데요. 이걸 하려면 일단은 분릿을 하는데, 이 분릿이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지면 네트워크 비헤이비어를 하는 이제 컴포넌트 스크립트를 적용을 해가지고 요 분릿이 이제 요 분릿이
네트워크 기능을 해서 가속을 받도록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일단 요 분릿이 가속을 받으려면 add component에서 네트워크 리지드 바디가 돼야 됩니다. 네트워크 리지드 바디를 일단 적용을 시켜 줍니다. 네트워크 리지드 바디로 이제 해주고요. 그럼 리지드 바디도 이제 있게 되고,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우리가 호스트로 가서 이제 눌렀을 경우에 얘는 땅에 멈추지 않고 떨어집니다. 툭툭 떨어지게 되고요. 얘가 네트워크 기능이기 때문에 빌드앤 런을 해보면 서버든 호스트든 클라이언트든 내가 실행을 하면 그 결과에 맞게 요 떨어지는 기능이 다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자, 요거는 릴리즈로 가서 한번 해보면 이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봅니다. 이번엔 클라이언트로 실행을 하는 거죠. 클라이언트는 2개가 되겠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누르면 클라이언트 쪽에서도 업데이트가 됩니다. 서버 쪽에서도 업데이트가 돼요. 네,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자, 요 경우에 얘를 그냥 단순히 떨어지는 게 아니고 add force로 힘을 더해서 쏘고 싶은 겁니다. 전방으로 쏘고 싶어요. 그러려면 요대로는 안 되고 네트워크 비헤이비어로 add force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은 RPC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버에서 실행하는 부분, 클라이언트에서 실행하는 부분이 따로따로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줄게요. 우리 화이트보드에 가서 한번 보면, 저희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 네트워크 오브젝트가 있잖아요. 네트워크 오브젝트가 있는데 얘가 특정 기능, 뭐 스폰이라든지 아니면 알까기한 걸 없애는 거는 디스폰이라고 합니다. 자, 얘를 하려면 요 클라이언트 쪽에서 서버 쪽으로 이제 RPC를 날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위치를 서버 쪽이라고 명시를 해서 날려야 돼요. 자, 날려야 되는데, 자, 이때 여기까지는 잘 되는데, 자, 얘를 날릴 때 이걸 힘을 가해서 전방으로 발사를 하고 싶으면 요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add force를 하면 그냥 날아가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 얘는 서버 쪽에서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기능이 실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쪽에서 add force로 이제 발사를 하고 싶으면 이게 서버 통해서 전체 네트워크 클라이언트 쪽으로 정보가 다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버 갔다가 클라이언트 쪽으로 전부 다 클라이언트 RPC가 날아가야 되잖아요. 날아가야 되니까 이 기능을 간단하게 하는 거는 우리가 이 RPC를 날릴 때 ON으로 날리면 됩니다. 그러면 네트워크의 상태가 업데이트 되면서 오너가 그 RPC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필요한 메소드 실행을 오너만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클라이언트들은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봤던 그 게임 화면이 양쪽 다 호스트로 가든 클라이언트로 가든 다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려면 스크립트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분릿을 이제 만들어서 분릿을 네트워크 상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자, 분릿에 대한 네트워크 비헤이비어라 해서 NB라고 할까요? 자,
분릿에 대한 네트워크 비헤이비어를 적용을 해야 돼서 스크립트를 만든 다음에 이 스크립트를 분릿에 적용을 합니다. 적용된 거는 밑에 내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분릿에 네트워크 비헤이비어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비헤이비어를 우리가 코딩을 해주면 돼요. 자, 이때 모노 비헤이비어가 아니고 네트워크 비헤이비어가 돼야 되고, 이 네트워크 비헤이비어는 자동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유징에서 유니티 밑에 있는 넷코드를 적용을 시켜 줘야 됩니다. 자, 스타트를 하는데 일단 요 분릿을 내가 날릴 거라서 지금 요 분릿 MB가 적용된 게 분릿이잖아요. 그 분릿에 있는 리지드 바디를 갖고 와서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리지드 바디를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고, 얘는 시작될 때 초기화를 해야 됩니다. 그럼 get 컴포넌트로 리지드 바디를 갖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리지드 바디에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접근을 하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이 리지드 바디를 실행하는 주체는 오너여야 됩니다. 아무나 분릿을 건드리면 안 되고, 이 분릿을 만든 클라이언트가 있죠. 걔가 오너잖아요. 오너인 경우만 실행을 해야 되니까, 자, 요 위에 우리 코드에서 자, if에서 오너가 아니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오너라고 하면 밑에는 다 오너라고 하잖아요. 오너라고 하면 이제 리지드 바디를 갖고 와서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요 총알을 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샷 분릿이라는 걸 하는데, 이 쏘는 거는 네트워크 상에서 전체 업데이트가 돼야 되니까 RPC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돼서 void로 해서 요 RPC를 만들어 주는데, 얘는 RPC이기 때문에 조건이 있습니다. 자, RPC를 하는데 요 날리는 위치는 자, send to에서 오너한테만 날릴 겁니다. 근데 서버를 통해서 이제 가기 때문에 이 상태는 네트워크적으로 전체 다 갱신은 되는데, 오너만 요 샵 분릿 RPC를 받을 거예요. 받을 거라서 자, 요걸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RPC를 할 때 규칙은 attribute은 RPC가 있어야 되고, 함수 이름은, 메소드 이름은 끝에 RPC로 꼭 끝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 리지드 바디 아니까 여기다가 add false를 그냥 해주면 됩니다. 근데 어디로 쏠 건가 하면, 자, 이걸 쏠려면 기준 방향을 알아야 되는데, 간단하게 그냥 벡터 3의 포워드 방향, 그러니까 Z 방향으로 그냥 쏠게요. 쏘는데 얼마만한 힘으로 쏘는가를 또 정해야 되니까, 요 쏘는 힘은 게임 매니저의 그 전체 관리 대상이니까 우리 카메라 스피드처럼 자, 퍼블릭으로 자, 플롯으로 분릿의 폴스를 프로퍼티로 정의를 할게요. 자, 분릿 폴스로 이제 정의를 하는데, 요 분릿 폴스를 초기화를 해 줘야 되겠죠. 자, 분릿 폴스는 얼마 정도 할까요? 이게 중력 가속도이기 때문에 꽤 많이 해야 됩니다. 한 1000 정도 할까요? 중력 가속도가 10 정도니까 거기에 더 힘을 가하면 뭐 숫자가 상당히 크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000 정도 하고,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가서 포워드로 쏘는데, 얘 쏘는 거는
자, 게임 매니저 밑에 인스턴스 밑에 자, 분리세 false만큼 쏘아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능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 봅니다. 자, 호스트로 이제 접속을 했고요. 얘가 움직이면서 쏘아줍니다. 근데 잘 쏘는 게 안 보이는데 카메라를 이동시켜 봅니다. 그래서 마우스에 왼쪽 클릭하고 돌리면 얘가 돌아가서 누르면 날아가는 게 보이는데 너무 높은 위치에서 날아가는 것 같죠? 전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참고해서 우리 코드를 살짝 좀 바꿔주면 됩니다. 얘가 너무 높은 위치로 갔으니까 뭐 얘는 이 정도 하고 포워드도 1 정도 위치에서 날아가도록 이제 세부 조정은 내가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결과가 이제 네트워크상에서 잘 되는지 보려면 빌드 앤 런에서 호스트하고 클라이언트로 두 가지 동작시켜서 일일이 다 이제 확인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호스트일 때는 에러가 잘 안 나니까 호스트하고 클라이언트인 경우에 혹시 에러가 났는지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실행 파일로 띄운 거는 호스트로 한번 접속을 하고요. 접속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게임 화면에서는 클라이언트로 접속을 해 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한번 접속을 해봐요. 그러면 IP 애드레스하고 포트 넘버 잘 나왔고요. 예, 움직여서 쏘아봅니다. 쏘아보면 자, 특별하게 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잘 날아가는 거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한번 쏘아보면 얘도 잘 날아가는 거 확인이 됩니다. 하고 그 부분은 여기 잘 모여 있고 에러 코드도 뭐 별로 없는 거 보니까 현재까지 우리 구성은 이제 문제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분릿이 날아갔는데 안 죽고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는데 이거 죽이려고 하면 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릿은 게임 오브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디스트로이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네트워크 상에서 사라지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봐야 됩니다. 우리 만들 때 스폰으로 했잖아요. 알까기를 했습니다. R을 낳았습니다. 그럼 얘를 거꾸로 되돌리려면 없애려면 D를 붙여주면 됩니다. D 스폰을 해주면 되는데 D 스폰은 클라이언트에서 하면 안 되고 스폰처럼 서버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도 RPC로 만들어 줘야 돼요. 자, RPC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 자, 여기서 똑같이 이제 RPC 만들어 주는데 자, 이번에는 서버로 날려야 됩니다. 서버에서 지금 실행이 돼야 되니까 보이드로 해서 자, kill 분릿을 한번 만들어 주는데 자, 요 kill 분릿은 하려면 RPC로 해줘야 된다 했습니다. 여기 send가 아니고 send to RPC 해줘야 되고 요 RPC로 할 경우에 메소드 이름은 반드시 RPC로 끝나야 됩니다. 끝나야 되고 얘는 이제 죽이려고 하면 얘가 서버에서 실행이 되는가 이제 확인하려면 자, 로그해서 옛날 이름이지만 서버 RPC라고 로그를 하나 띄울게요. 서버 RPC로 되고 그 다음에 스폰은 아까 네트워크 오브젝트로 스폰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get 컴포넌트로 해가지고 네트워크 오브젝트를 찾아야 됩니다. 오브젝트 찾아서 디스폰을 뭐 해주면 됩니다. 아까 원칙을 따르자면 여기 할 때 여기 이제 네트워크 오브젝트 찾아서 스폰을 했습니다. 스폰했고 아까 원칙을 따르자면 네트워크 오브젝트 찾아서 디스폰을 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하고요. 얘는 이제 서버에서 실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요 분리 없애는 부분을, 자, 이 분리 네트워크 비헤이비어가 생기고 몇 초 뒤에 이제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퍼블릭으로 해서 플러스로 킬타임을 한번 정하면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서 3초 정도로 해놓을까요? 하고 인보크를 이제 해줍니다. 인보크를 해줄 때는 요 이름을 똑같이 복사해 가지고 여기서 인보크를 해줍니다. 자, 킬타임으로 이렇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얘를 해줄 때 오너만 이제 없애줘야 되니까 오너인지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RPC 호출하기 전에 확인해야 되는데 스타트에서 이미 확인하고 있잖아요. 확인했으니까 얘는 우리 안전하게 서버 RPC로 호출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가능해져서 여기서 실행을 했을 때 잘 사라지는지 이제 확인을 해 봅니다. 호스트로 가서, 자, 아까 여기 실행한 얘 때문에 호스트 실행이 안 되네요. 다시 다 닫고 다시 실행을 합니다. 호스트로 실행을 하고요. 여기서 내가 한번 날려봅니다. 막 날리면 3초가 지나면 다 사라지고 서버 RPC만 있고 뭐 특별한 에러는 뜨지 않는 거 확인이 됩니다. 다시 한번 검증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한번 해보고, 특히 에러 많이 나는 부분이 클라이언트 쪽에서 에러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행한 파일은 호스트로 띄우고 유니티 에디터에 있는 실행은 클라이언트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날려보고요. 여기도 실행을 해서 클라이언트로 접속을 해 봅니다. 접속해서 두 개는 잘 접속이 됐고요. 그래서 한번 날려보고, 잘 없어지고 에러는 없는 거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 쪽에서도 날려보고 문제 없는가 확인해 봅니다. 그럼 잘 삭제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스폰하고 맞추려고 현재 네트워크 오브젝트 찾아서 스폰을 했는데, 요 네트워크 오브젝트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비헤이비어 쪽에서는 실행된 결과가 이제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오브젝트에서 바로 디스폰을 해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도 코드가 문제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봅니다. 내가 get 컴포넌트로 찾아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네트워크 비헤이비어니까 그 있는 상태로 내가 디스폰을 해줘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빌드 앤 런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또 다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호스트하고 클라이언트에서 문제없이 돌아가는가를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호스트로 들어가고요. 지금 두 개가 지금 있으니까 또 문제네요. 문제라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하고요. 두 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두 개 실행해서 하나는 호스트로 하고 하나는 클라이언트로 합니다. 그 다음에 얘도 움직이면서 막 날리는 거 다 되고요. 얘도 날리는 거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도 해보면 세 번째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개가 접속했고 얘가 날려봅니다. 자, 날려보면 3초가 지났을 때 사라지는 게 잘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어떤 걸 하더라도 자, 문제없이 만들어졌다가 사라지고, 여기도 만들어졌다가 사라지는 거 잘 확인이 됩니다.